오늘은 5학년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것을 복습하고 개념 시간에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복습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32쪽부터 35쪽이었습니다. 과제가 평소보다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겠지만 잘 해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미리 해결해오지 못한 친구들은 문제를 꼭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문제는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붙여보세요. 알맞은 모양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삼각형이 한 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 밑에 있는 사각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은 이렇게 집처럼 생긴 것이 5개인 모양일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의 수보다 사각형의 수가 항상 2배로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삼각형이 10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20개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30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60개입니다. 이렇게 2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직접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은 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서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사각형이 10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사각형의 수가 삼각형의 수의 2배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삼각형의 개수는 사각형의 개수의 절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절반은 50개가 되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써보면 삼각형의 수를 2배하면 사각형의 수와 같습니다. 또는 사각형의 수를 2로 나누면 삼각형의 수와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대응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써보세요. 예시자료에는 학생 책상의 수는 모둠수의 4배입니다. 이것을 응용해보면 학생 의자의 수는 모둠의 수의 4배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교실의 창문이 4개가 있네요. 그래서 교실의 창문의 수는 교실의 수의 4배입니다. 또는 교실 문이 2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요. 또 교실에서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는 의자의 다리 개수, 책상의 다리 개수 등이 있겠지요. 다양하게 찾아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위 배열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사각형의 수가 1개일 때 삼각형의 수는 몇 개였죠? 네, 3개였습니다. 2개였을 때는 삼각형이 4개가 됐죠. 3개였을 때는 5개, 4개였을 때는 6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디가 변하고 어디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각형의 수가 5개가 되었을 때 삼각형의 수는 7개가 되겠지요.
사각형이 1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사각형과 삼각형의 수의 관계를 보니까 사각형의 수보다 삼각형의 수가 항상 2개씩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번 문제의 답은 12개가 되겠지요. 1번과 2번을 해결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사각형의 수에 2를 더하면 삼각형의 수와 같습니다.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수에서 2를 뺀 수입니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것보다 대응관계를 문장으로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에서 6번은 만화 영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만화 영화를 1초 동안 상영하려면 그림이 25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1초일 때 그림의 수는 25, 2초일 때는 50, 3초일 때는 75, 4초일 때는 100, 5초일 때는 125, 6초일 때는 1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화 영화를 10초 상영하려면 그림이 몇 장이 필요할까요? 네, 25배를 해주면 250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에 25를 곱하면 만화 영화를 상영할 때 필요한 그림의 수와 같다. 반대로 하면 만화 영화에 상영하는 데 필요한 그림의 수를 25로 나누면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같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응관계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뀌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으로 나타내게 되니까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교과서 54쪽입니다.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드론의 수와 날개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드론이 한 대일 때는 날개가 4개, 2개일 때는 8개, 5개일 때는 20개, 10개일 때는 40개, 50개일 때는 200개, 72개일 때는 4로 나눈 값이 되겠죠? 4, 1은 4, 4, 8은 32. 이렇게 서로 간의 대응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드론의 수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날개의 수는 4개씩 더 늘어났죠. 그래서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드론의 수, 날개의 수, 그 다음 사칙연산, 등호,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표의 순서대로 드론의 수를 앞에 두겠습니다. 드론의 수가 날개의 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드론의 수 곱하기 4를 하면 날개의 수가 되었지요. 반대로 날개의 수와 드론의 수의 관계를 해보면 날개의 수를 4로 나누면 드론의 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나타냈던 것들을 이번에는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어 본 것입니다. 문장으로 나타낸 것보다 식으로 나타낸 것이 훨씬 직관적이고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론의 수, 날개의 수 이런 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대응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 때는 그리기 쉬운 아니면 더 복잡한 것을 써도 되지만 기호 자체가 어려운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날개의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서 이거부터 나타내 보면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곱하기 그대로 써주고요. 4는 별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동그라미 곱하기 4는 별이다. 또 하나 풀어보면 날개의 수가 별이었죠? 그 다음에 나누기 4는 그대로 써주고 드론의 수 동그라미.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 별 나누기 4는 동그라미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지요. 보람이는 매일 500원씩 저금통에 저금을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저금한 날수를 세모, 저금한 돈을 네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저금한 날수가 세모, 저금한 돈이 네모입니다. 그리고 500원씩 저금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세모, 이 자리는 기호, 숫자는 네모라고 했을 때 각각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호는 사칙연산 기호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곱하기일 거고 숫자는 500원. 그래서 저금한 날수 곱하기 500은 저금한 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를 비행합니다. 이 드론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세모초, 비행하는 거리를 네모미터라고 했을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는 세모초 동안 6m를 날아가면 네모미터 갈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해보면 세모 곱하기 6은 네모죠. 이것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지요. 세모가 변하면 네모는 항상 변하게 됩니다. 슬기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맞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세모는 분수나 소수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모가 의미하는 것은 비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비행하는 시간을 분수나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도 옳은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대응관계, 그리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과제는 익힘책 36쪽과 37쪽입니다.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느라 고생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